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핵주기 연구실 석사과정 김동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발표 제목은 열역학 용해도 대리 모델을 이용한 PWR 크러드 성장 예측용 물리 기반 부식 생성물 선온학 모델입니다. 발표는 서론, 문헌 고찰, 방법론, 결과 및 고찰,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AI 생성 이미지는 캡션 뒤에 별표 표시를 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과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연구 동기는 고출력 장주기 운전에서 노심 안정성과 운전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크러드는 이 안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인데요. 크러드는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출력 편향을 일으키기도 하고 방사화되어 작업자 피폭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크러더라는 이름은 원래 캐나다 촉 리버 연구소에서 발견된 정체불명 침정물에서 유래했습니다. 크러드는 PWR에서는 다공성, BWR에서는 치밀한 형태로 형성됩니다. 그리고 주로 연료봉 상부, 즉 SMB가 발생하는 영역에서 크러드가 더 두껍게 형성되는데 이 크러드 내부로 보론이 잠복하게 되고 이 보론이 중성자를 흡수해 상부 노심의 출력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 출력이 노심 하부로 편향되는 AOA가 발생하게 됩니다. 크러드의 물성은 니켈, 페라이트, 마그네타이트, 리튬 메타보레이트 등 다양한 상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 출력 편향이 CIPS와 아직 국내에서는 보고된 바 없지만 국보 부식인 CILC 등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CIPS, 즉 AOA는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집니다. 콜로이 발전소 사례에서 크러드 발생으로 출력 편향이 발생하였고 때문에 정지 마진 확보를 위해 출력 감발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수천만 달러의 경제 손실을 야기했습니다. 또한 크러드를 고려한 고출력 운전에서 추가 연료 도입으로 인해 약 100만 달러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크러드는 가운데 그림에서와 같이 1차 계통 구조조에서 방출된 부식 생성물이 냉각제를 따라 이동해 연료봉 표면에 침적되면서 형성됩니다. 크러드의 주요 소스는 증기발생기 전일관이고 증기발생기는 RCS 표면적의 65에서 75%를 차지해서 절대 방출량이 큽니다. 그리고 크롬 함량이 높을수록 부식 저항성이 강해지고 부식률은 알로에 600을 사용하는 OPR 계열이 알로에 690을 사용하는 APR 계열보다 높아 OPR 계열에서 크러드가 더 많이 생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부식 생성물은 노심에서 방사되어 작업자 피폭의 주된 방사 선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 결과에서 크러드 두께를 지배하는 주요 인자는 부식 생성물의 입자상 농도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입자상 선원항이 거의 선형으로 크러드 두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크러드 소스텀은 1차 계통 부식에서 방출된 금속 이온과 입자, 주로 철과 니켈이 공급되고 크로드 형성 및 방사 선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소스텀 모델링을 통해서는 크러드 성장의 정밀 예측, 메커니즘별 정량 분석, 과도운전에서의 부식 생성물 스파이크 거동 모사, 그리고 코발트 58 또는 60과 같은 방사 선원 분포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연구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PW 1차 계통 부식 생성물 거동을 모사하는 물리 기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PW 환경에서 연력학 데이터와 문헌을 기반으로 한 대리 모델을 개발하여 소스텀의 용해도 입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후속 연구로서 열수력, 중성자 물리, 크루드 모델을 통합한 다물리 모델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헌 검토입니다. 부식 생성물 선언한 코드는 1970년대부터 발전해왔고요. 프랑스 CEA의 팍톨은 이중증 산화막과 프리큐시 기반 연력학 화학을 다루며 계통 오염 및 피폭 예측을 목적으로 하지만 경험적 부식 상수에 우전하고 있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코라2는 단순 구조로 용존 및 입자상을 다루지만 반경험적 모델입니다. 불가리아의 마이가 RT는 코발트 공간 분포에 특화되어 있고 WWER 검증 경험이 있으나 단일 산화층을 가정합니다. 이어서 체코의 다이저는 삼상 분리와 13개 입경군까지 다루지만 열수력이 단순하고 경험 파라미터가 많습니다. MIT의 크러드심은 노심 증기 발생기 이노드로 코발트 축적을 단순 예측하지만 공간 해상도가 매우 낮습니다. CEA의 오스카는 팍톨과 프로핍을 결합해 1차 및 보조 계통 오염을 폭넓게 해석하는 코드입니다. 이를 비교한 포인데요. 보시면 이제 이상 거동, 연력학, 화학 등 대부분 기능은 갖추고 있지만 경험상수 의존도가 높고 크루드 예측을 목적으로 하는 다물리 결합 등은 아직 현행 코드들이
부족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제가 모델 개발을 통해 강점을 가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한계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각 코드는 특정 형상의 강점이 있지만 고압 환경에서 데이터가 여전히 부족하여 경험 계수 의존도가 높고 크루드 예측을 목적으로 하는 다물리 결합이 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론 기반이면서 다물리 통합이 가능한 모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모델의 차별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론 기반 모델이며 PWR에 적용 가능한 연력학 기반 용해도 대리 모델, 그리고 크루드 성장 예측을 위한 커플링입니다. 다음은 방법론입니다. 연구는 네 단계로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크러드 성장에 대한 인자 중요도 분석과 모델 언어 변환, 그리고 두 번째는 소스텀 모델 설계, 그리고 세 번째 개발, 네 번째 결과 및 검증입니다. 먼저 저희 연구실 선임자이신 서승진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스누빅이라는 코드가 있는데요. 이 코드는 크러드 성장을 예측하는 코드입니다. 저는 이 코드를 매틀랩에서 파이썬으로 변환을 진행하였고, 매틀랩 대비 최대 오차 1.13%로 결과 일치를 확인했고, 병렬 계산을 통해서 3주기 계산을 연료봉당 약 14분, 기존 대비 93% 단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크러드 선언학 모델과의 커플링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 박사님께서 냉각제 온도, 표면 연료속, 입자상, 농도 등의 변수를 바꿔가면서 크루드 두께 및 질량과 붕소 석출량, 결과를 상출하여 약 5만 6천 개의 데이터셋을 구성하였고 이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데이터에 SHAP 기법을 적용하여 어떤 입력이 출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정량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평균 SHAP 값이 클수록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자는 앞선 민감도 분석과 같이 부식 생성물의 입자상 농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크루드를 정확히 예측하려면 부식 생성물의 입자상 농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선언학 모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목적은 PWR 1차 계통 부식 생성물 거동 예측이며 대상은 한국 표준 PWR입니다. 모델의 주요 과정은 웰믹스드 컨트롤 볼륨, 화능성 환경에서 방사분해 종의 영향 배제, 콜로이드 플레이크 입자 구분하여서 각각 다른 메커니즘을 적용하였습니다. 1차 계통 구조제는 알로이 690, SS304, 지르컬로의 4입니다. 그래서 알로이 690은 증기 발생기 전열간의 재질이고 SS304는 고온간, 저온간의 재질이며 지르컬로의 4는 연료봉의 재질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델의 이름은 스누크러스트, 크러드 소스텀의 이름을 딴 스누크러스트입니다. PW 1차 계통은 16개 노드로 단순화되며 각 노드는 한국 발전소 조건에 대응하는 최적, 표면적, 재질, 온도, 수력, 직경 등으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노드마다 철, 니켈 등의 화학종을 비롯해 25개의 변수가 있으며 적분에는 연산자 분할법을 사용하였고 용해도 대리 모델이 결합되어 있으며 파이썬으로 구현되었습니다. 크루드는 크게 5단계의 과정으로 형성됩니다. 금속 부식과 내부 산화막 형성, 그리고 금속 이온 방출, 외부 산화막과 입자 형성, 그리고 수속 및 침착을 통해 크루드가 형성됩니다. 스누크러스트는 크루드 형성 전 단계까지 다루는 모델입니다. 앞선 과정을 기반으로 모델은 9개의 모듈로 구성됩니다. 각 모듈은 열수력, 수화학, 내부 산화막 성장, 부식 방출, 용해도, 핵생정 및 성장, 침식, 침적, 수송, CBCS 정화입니다. 용존종 보존식은 이송, 부식 방출, 석출, 용해, 균질 핵생성, 정화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입자상 보존식은 이송, 침적, 핵생성, 그리고 침식과 정화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식의 파라미터 설명은 부록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중 용해도 모듈에서는 평형 용해도가 중요한데요. 이를 PWR 조건에 맞는 연력학 데이터셋 및 문헌 데이터로 대리 모델을 구현하여 선언한 코드의 용해도 입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각 모듈의 설명 이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1번부터 순서대로 구현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듈은 열수령 모듈이고요. 열수령 모듈은 다른 모듈의 온도 입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 전달 계수 또한 계산하여 표면에 공급되는 양보다 반응이 과도하게 계산될 때 제한을 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수화학과 pH고요. pH 또한 열수력 모듈과 같이 각 모듈에서 pH 값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내부 산화막 성장입니다. 메커니즘은 와그너 포물선 성장 법칙으로 기술됩니다. 다음은 부식 방출이고 부식 방출의 경우 산화막이 두꺼울수록 방출률이 작아지고
이제 철과 니켈의 방출은 협금 조성 및 외부 스피넬로의 연력학적 분배에 영향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해도와 석출입니다. 용해도 포화비 평형상수는 화면과 같고 포화기비가 1보다 크면 과포화로 석출, 1보다 작으면 용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균질 핵생성입니다. 과포화에서는 새 입자가 표면 에너지 장벽을 넘어야만 생성되기 때문에 이를 고전 핵생성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은 침식입니다. 침식의 경우 초과한 전당 응력 크기에 비례하여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적입니다. 침적의 침적 속도는 불안 확산, 강산 충돌, 연령동, 소래 성분의 합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부착입니다. 표면 부착력은 반데르 발스 기반 DMT 접착 모듈로 무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입니다. 웰믹스드 컨트롤 볼륨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어드벡션이 주요한 트랜스포트 인자로 설정되었습니다. 다음은 CBSS 정화입니다. 화학적 형태에 따른 제거 효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9개 모듈이고요. 이제 5번의 용해도를 공급하는 연력학 대리 모델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PWR 전용 용해도 데이터가 필요한 예외입니다. 산호낭은 산화물 및 스피넬의 평형 용해도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프리큐시 데이터베이스는 PWR 환경에서 잘 맞지 않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여러 문헌 및 발전소의 및 니켈 함유상의 평형 용해도를 나타낸 것인데 측정값 길이도 조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분산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모델 적용을 위한 PWR 전용 용해도 입력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철과 니켈의 산화물 및 스피넬의 연력학 데이터, 실험 및 측정 자료를 모으고 상지배 조건과 수학 조건별로 분류한 뒤 다변수 가우시안 프로세스 회귀 대리 모델을 통해 구축하였습니다. 적용 범위는 PWR 조건입니다. 다음은 500일 운전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먼저 구현된 메커니즘 전체를 영상으로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각 노드에서는 방출, 침식, 석출, 용해 재침적 정화 등의 메커니즘을 모사합니다. 다음은 저온관, 고온관, 즉 SS304 노드의 500일 거동입니다. 다음은 증기 발생기 입출구, 즉 알로이 690 노드의 거동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들에서는 산화막, 내부 산화막의 두께와 조성, 그리고 외부 산화막의 두께와 조성, 그리고 철 및 니켈의 농도를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다음의 순서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SS304 저온관 고온관에서 내부 산화막 상분율입니다. 철크로마이트 스피넬이 지배적이고 크롬 옥사이드는 1에서 2% 수준입니다. 다음은 알로이 690 증기 발생기 입출구 결과입니다. 알로이 690은 니켈 함량이 높아서 SS304 노드와 달리 니켈 크로마이트 스피넬이 지배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 산화막 두께는 모든 노드에서 증가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빨간색이 고온관, 파란색이 저온관, 초록색이 증기 발생기입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SS304 노드가 알로이 690 노드보다 내부 산화막이 더 두껍게 형성되며 철 크로마이트 스피넬이 주된 상이었습니다. 알로이 690은 니켈 크로마이트 스피넬이 주된 상이었고 SS304보다 두꺼운 크롬 옥사이드 보호층을 형성합니다. 크롬 함량이 낮은 SS304는 보호 장부 효과가 작아서 더 두꺼운 내부 산화막이 형성되고 크롬 함량이 높은 알로에 입구곡은 보호 장벽 효과가 커서 더 얇은 산화막이 형성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출 플럭스입니다. 내부 산화막 두께가 루트 t에 비례하여 성장하고 플럭스는 루트 t분의 1로 감소합니다. 철부터 보면 단위 면적당 철의 방출은 알로에 690이 SS304의 약 6분의 1입니다. 이는 산화막 두께보다도 모재의 철 함량이 SS304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방출량으로 보면 증기 발생기가 저온관 및 고온관보다 큰데 이는 전열관 면적이 배관의 35에서 70배라 단위 면적 방출이 작아도 총량 기여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니켈의 경우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데요. 단위 면적당 니켈의 방출은 알로이 690이 SS304의 약 6배입니다. 이는 알로이 690의 니켈 함량이 SS304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부 산화막입니다. 두께 순서는 고온관, 저온관, 증기 발생기 입구, 그리고 출구선입니다. 고온관이 가장 두꺼운 이유는 철 방출량이 제일 크기 때문에 외부 산화막의 주상인 니켈 페라이트나 마그네타이트 형성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증기 발생기 외부 산화막 두께가 얇은 이유는 알로에 690의 철 방출이 SS304의 약 6분의 1 수준이라 외부 산화막의 주상의 구성인 철의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외부 산화막 도성입니다. 외부 산화막은 니켈 페라이트와 마그네타이트 스피넬로 형성됩니다. 노드별 외부 산화막 상분율 결과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니켈 함량 및 온도가 높은 증기 발생기 입구 노드에서 니켈 페라이트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부식 속도 상수가 온도의 함수이기 때문에 증기 발생 입구와 줄기의 부식 속도 차이가 존재하여 상분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S304 노드에서는 니켈이 수송됨에 따라 니켈 페라이트 상이 점차 발생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W1차 측에서 철과 니켈의 농도는 주로 외층의 니켈 페라이트 스피넬 그리고 마그네타이트에 제어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문헌자료와 측정 자료를 종합해 각 노드 조건별 평형 용해도를 온도, pH, 수소 분율의 함수로 산출했습니다. 이를 가우스 회기 내리 모델로 학습시켜 노드별 상별 철과 니켈의 포화 농도 곡선을 화면과 같이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한 평형 용해도는 포화비 계산에 사용이 되며 포화비가 1보다 크면 침전이, 1보다 작으면 용해가 우세하게 됩니다. 다음은 입자상 부식 생성물의 생성 기여도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면 침식이 약 52%로 크고 과포화 석출이 약 26%, 방출이 약 22%, 그리고 균질 핵 생성 기여는 사실상 0%입니다. 최대 가포화가 저온간 최대 가포화가 작기 때문에 새 핵을 만드는 임계 가포화 값으로 알려진 5에서 10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균질 핵 생성은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용존 농도입니다. 용존 철의 농도는 운전 초기 약 3ppb에서 점차 1ppb까지 감소하고 용존 니켈 농도는 0.258에서 158 ppb로 감소합니다. 두 값 모두 카토바 1 그리고 디아블로 캐니언 1 실측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자상 농도입니다. 입자상 철 농도는 증기 발생기가 3에서 4배 높고 입자상 니켈은 4에서 5배 높습니다. 본 결과에서도 시간 경과 후 발전소 범위 내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 기반의 PW의 1차 계통 부식 생성물 거동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두 번째로 PW의 1차수 연력학 데이터 셋과 문헌자료 기반의 대리 모델로 용해도 입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경험 함수 기반의 모델을 넘어 이론 기반의 모델로서 메커니즘별 기여 분해, 추후 새 합금, 조건 적용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정리하면 두 축입니다. 이론 기반 모델 스누크러스트는 부식 생성물 거동을 메커니즘 단위로 정량 분석하고 국내 원전 조건에 쉽게 적용되며 고연소도, 장주기 같은 변화하는 조건에 쉽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해도 대리 모델은 PWR 조건 연력학 데이터셋을 구성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크러드 두께 예측 코드와 커플링을 통해 크러드 두께 예측 계산, AOA 근본 원인 분석, 그리고 재장전, 노심 설계 적용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누크러스트는 타 모델과 달리 물리 기반의 모델이자 추후 크러드 성장 모델과의 크러드 커플링을 통해 크러드 정밀 예측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과제는 첫 번째는 크러스트와 스누빅의 결합으로 보다 정밀한 크러드 성장 예측, 그리고 이를 울진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도 운전 반영, 세 번째는 방사선언 계산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